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수배쌤의 배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목적, 요 내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제가 영상을 시작할 때 말씀드리지만 어떤 문법적인 용어를 사용을 해서 주제를 나타내는 것은 상당히 편리하긴 합니다. 이제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나타내지 않으면은 대단히 많은 설명들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함축적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면은 정확하게 나 오늘 여기서 요 영상에서 이거 다룰 거야.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의 어떤 거리감을 느끼게 하고 영어를 싫어하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도 또한 이런 문법적인 용어들이기 때문에 참 저는 항상 딜레마에 빠져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튼 지금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에서 대부분의 교실에서 모든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또 안 그런 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대부분의 교실 뭐 학원이건 학교건 이런 용어들을 다 사용을 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다 배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사용되는 용어들의 어떤 그 좀 자세한 내용 이게 결국 뭘 얘기하는 것인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해설을 해드리고 또 좀 더 좀 재미있게 나름대로 노잼이 되면은 좀 제 의도와는 다른 상관이 비껴나가는 그런 게 되겠지만 제가 가진 목적 오늘도 주제가 목적인데 제가 가진 목적은 이 영상을 통해서 나 학교에서 뭐 이런 거 들어봤는데 그때는 좀 참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는데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좀 그냥 가볍게 이해하고 넘어가실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드는 것이 제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 또 어떻게 우연하게 저와의 인연이 돼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영문법에 또 영어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일단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한 3가지 정도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3가지를 한번 짚어볼게요. 일단 첫 번째, 투부정사가 뭐냐? 투부정사. 나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뭐 투부정사 중요하다는데 뭐야 저게 도대체 맨날 투부정사 지겹게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들어도 뭔 내용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오늘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실 거고 그래서 한번 투부정사가 뭔지에 대해서 너무 깊게까지 말씀을 못 드리고 오늘 주제에 맞는 부분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사적이라고 했는데 부사적이라는 게 뭐냐? 부사적이라는 게 뭐지? 부사장도 아니고 부사적 용법이 뭐야? 그래서 두 번째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뭐 이 부분은 아시죠? 목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뭐 자주 쓰는 말이니까 너 삶의 목적이 뭐니? 공부의 목적이 뭐야? 너 나에게 전화한 목적이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목적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뭐 목표라는 것도 있지만 목표하고 조금 느낌은 좀 달라요. 그렇죠? 뉘앙스가. 그래서 목적, 목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활 속에서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해하시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일단 투부정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나중에 투부정사의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릴 때는 더 완전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그냥 오늘의 핵심은 부사적 용법, 목적만 설명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투부정사라는 게 뭐냐? 우리가 일단 영어의 이 to라는 이 단어는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뭐 엄청 영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얘는 또 쌍둥이 그 전치사 to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는데 이게 전치사 to냐, 투부정사의 to냐. 그래서 원어민들은 사실 구분하지 않고 쓸 것 같기도 해요. 뭐 원어민들도 국어 시간이 있을 테니까 그들의 국어가 영어 문법 시간이겠죠. 그들은 분명히 그들도 구분은 할 겁니다. 전치사 to와 전치사는 이제 preposition이거든요. preposition과 투부정사는 인피니티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용어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은 다른 개념으로 배울 겁니다. 하지만 이들이 뭐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말을 할 때는 굳이 구분을 하지 않아도 사실 큰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우리 대한민국 한국인들은 시험도 봐야 되고 또 원어민과 같은 수준의 회화를 하는 것이 또 목표다 보니까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사용할까 분석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부정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부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부정이란 말을 들으면은 첫 번째 뭐 아버지의 따뜻한 정, 어머니의 정은 모정이죠, 모정. 근데 부정은 아버지가 우리 자식들 사랑하는 마음.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회사 나가기 싫은데 아빠도 그래서 일어나셔서 그 추운 날씨를 뚫고 그 좁은 그 버스와 지하철을 타시고 이렇게 그래서 출근한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부정이냐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투 부정사 했을 때 아버지의 정만 다루는 건 아닌 것 같고 두 번째 보통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 학생들이 많아요. 부정 즉 아니다 not의 의미로 우리가 부정문 할 때도 긍정문은 뭐뭐를 한다면은 부정문은 뭐뭐가 아니다잖아요. 그러니까 투부정사도 투부정사는 뭐 뭘 안 한다 아니다를 다루는 그런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근데 이제 둘 다 아닙니다. 둘 다. 그 아버지의 정도 아니고 not의 의미도 아니고 여기서의 부정은 랜덤을 말합니다. 랜덤을 말해요. 랜덤. 그러니까 랜덤이라는 건 뭐냐면 정해지지 않았다 그 뜻이네요. 그 뜻이었던 겁니다. 정해지지 않았다. Not fixed가 되는 거야. Not fixed. fix라는 건 고정이 되는 건데 뜻이 고정이 안 된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그 상황마다 되게 유동적으로 활용 빈도가 높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부정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랜덤이라는 이 임의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은 되게 편리하죠. 우리가 카드 게임 같은 거 할 때 조커 카드를 물론 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조커 카드를 아무 카드로나 사용할 수 있다라는 룰을 이렇게 사용해서 게임을 할 때는 조커가 나오면 아주 좋은 겁니다. 이 조커는 내가 상황에 따라서 에이스로도 사용할 수 있고 뭐 퀸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잭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그때 필요한 카드가 이것만 있으면 딱 좋겠다 했는데 조커를 그렇게 사용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좋은 건데 또 반대로 이제 투부정사에서 랜덤은 너무나 뜻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뭐 이 중에서 뭘로 쓰라는 거야. 제가 이제 여기에 적진 않았지만 사실 투부정사는 용법이 더 있거든요. 명사적 용법도 있고 형용사적 용법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모든 책에는 거의 순서가 명사적 용법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 형용사적 용법을 배우고 마지막으로 또 부사적 용법을 배우거든요. 근데 저는 뭐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지만 순서대로 막 이렇게 막 하는 게 좀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또 제가 설명하기 편한 거 먼저 지금 우선순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목적이라는 요 부분이 굉장히 설명하기가 편한 처음에 우리가 투부정사를 받아들이기 굉장히 쉬운 부분이라서 요렇게 제가 처음에 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투부정사를 요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부정사는 to를 사용해서 정해지지 않은 즉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뜻을 모르겠다가 아니라 그 상황에 맞게 가장 적절하게 번역을 하면 된다. 해석을 하면 된다. 아주 유용한 도구.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고 두 번째 부사적인 용법이라는 건 뭐냐? 이 부사적의 이 부사는 그 사과할 때 무슨 부사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랑 전혀 상관없고 여기서의 부사는 그 우리 회사에 보면 사장님 있고 부사장 있잖아요. 그 부사장 할 때 그 부자랑 이 부자가 똑같은 부자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어떤 책에서 이거 읽은 건데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 사장님은 반드시 필요해요. 사장님이라는 건 대표를 말하는 거죠. 사장님이 없는 회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대표가 무조건 있어요, 회사는. 그런데 부사장이라는 개념은 사장님이 없을 때 사장님을 대신하는 개념이거든요. 부사장도 굉장히 높은 거죠. 굉장히 높은 직급입니다. 2인자죠, 2인자. 유재석 다음에 2인자 박명수처럼 회장님 있으면 부회장, 사장님 있으면 부사장이니까 두 번째 2인자예요. 그런데 또 이걸 조금 또 좀 안 좋게 말하면 부사장은 회사에 사실 없어도 되는 거죠.
부사장이 꼭 있는 회사 반드시 부사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회사에. 사장님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부사장은 없어도 된다. 그래서 사실 부사적 용법이라는 이 부사는 한자는 다르지만 한문은 다른 한자를 쓰지만 부가적이다. 부가적인 정보다. 부가적인 정보. 즉 상대방이 나한테 뭔가를 물어볼 것에 대비해서 내가 미리 말을 다 풀어버리는 것이죠. 말을 더 해버리는 겁니다. 부차적인 말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사적 용법이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조금 느낌이 잘 안 오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따가 예문을 들어드릴 겁니다. 예시를 들어드릴 거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목적은 뭐냐?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떤 행동을 하는 목적이 될 텐데 이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이유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이유? 너 왜 그랬어? 했을 때 나 이렇게 하려고 했지. 이것 때문에 그랬지. 때문에 와 일맥상통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목적은 내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주로 예문을 제가 들어드릴 때도 해석이 다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뭐뭐 하기 위해. 근데 꼭 이 글자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많이 해석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거지. 뭐뭐 하려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죠, 가볍게. 그래서 우리 영어와 어떤 국어를 1대1로 대응시키려고 하기보다는 국어는 이제 수단인 거죠. 우리가 영어를 배우기 위한 수단인 거고 이 수단은 점점 흐려지면서 우리가 상처에다 어떤 특정 그런 밴드라든지 이런 걸 붙였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상처가 흐려지잖아요. 마치 상처가 처음에 없었던 듯이. 그래서 처음에 이 도구를 활용해서 내가 점점 영어를 처음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이 한국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영어를 익히지만 점점 이 역할은 사라져야 되는 거죠.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이미지와 내 사고와 생각과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이 바로 내 입에서 영어로 나왔을 때만 그게 값어치가 있다. 그게 진정한 내가 영어를 터득해가고 체득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오늘은 투부정사의 부정이 뭘 의미하는지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부사적이라는 것은 부차적인 정보를 얘기하는 것이다. 근데 그 부차적인 정보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목적만 다뤄보겠다. 근데 목적이란 결국 이유와 같다. 자, 한번 첫 번째 제가 예문 바로 들어드릴게요. 예문을 이제 보시면서 하면 금방 이해가 더 되실 거예요. 자, 첫 번째 만약에 이제 주어는 그냥 보통 그냥 다 I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I came here. 그러면 I came here 했을 때 I came here. 나 여기 왔어. 난 여기에 왔어. I came here. 그러면 여기서 사실 마침표 찍어도 문장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난 여기 왔다. 나 여기 왔어. 사실 뭐 큰 의미는 없죠. 그 말 자체. 뭐 나 여기 왔으니까 뭐 어쩌라는 건지 그거에 대한 건 없지만 I came here라고 했을 때 문장 구조로 봤을 때는 우리가 주어가 있고 동작 자체가 완성이 돼 있으면은 뒤에 보어나 목적어가 오지 않아도 말 자체가 될 때는 그걸 문장으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센텐스로. 그러니까 I came here 했을 때 문장 자체는 어떤 문제가 없다. 문법적으로 어떤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이 뒤에다가 이것을 쓰면 더 훨씬 좋죠. 왜냐면 제가 한번 끊는 느낌을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끊고 자, to meet Mr. Jones. 이렇게 하면 이 빨간색으로 적은 부분, 특히나 이제 여기 to 플러스 제가 이걸 설명 안 드렸네요. to 부정사라고 할 때는 반드시 to라는 걸 써주고 이 부정사 to 부정사의 to를 써주시고 반드시 동사 원형만 가능합니다. 다른 것은 안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조동사 used to, 그 used to를 배울 때 조동사 used to 다음에는 항상 동사 원형만 왔던 것처럼 to 부정사의 to도 반드시 동사 원형만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meet이라는 단어는 e를 하나 빼면은 met도 되고 ing 붙이면은 meeting도 되지만 그런 것들 또 s를 붙이면 meet도 되지만 그런 것들 다 사용할 수 없다. to 부정사 중에는 to meet 이거 하나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연결해서 보면은 so I came here 이렇게 했을 때 나 여기 왔어. 근데 상대방이 이제 그럼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왜 오셨습니까? 무슨 일 때문에 오셨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미리 한꺼번에 얘기해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뒤에다가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사용해서 to meet. 여기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내가 뒤에 Mr. Jones를 안 썼어요. Mr. Jones를 안 쓰고 그냥 to meet까지만 얘기하면은 to meet whom, who, 누구 만나시려고 라는 분명히 이게 나올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얘기해줘 버리는 거죠. 그래서 to meet Mr. Jones, Dr. Jones, 존스 씨를 만나려고 존스 박사님을 만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기에 온 뭐가 된다? 이유가 된다. 목적이 된다. 그래서 요런 것을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에서 목적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제 중학생, 고등학교에는 좀 나오기가 좀 그렇고요. 중학생 수준의 문법에서 이 to meet 이 부분에 밑줄을 그어놓은 상태에서 다른 거 보기 한 5개, 4개 이것까지 포함해서 5개를 만들고 다음 중 투부정사의 성격이 다른 하나, 뜻이 다른 하나를 고르세요.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늘 나오는 패턴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 예를 들어봤고요. 또 다른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매번 나오는 예문이에요. 그래서 I studied hard. 그래서 I studied hard. 그러면 I studied. 그럼 studied 하면 공부했다. I studied. 여기서 hard는 열심히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I studied hard. 그러면 듣는 사람이 그냥 너 공부 열심히 했구나. 그래 기특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뭐 공부 열심히 했다니까. 근데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너 근데 공부 왜 열심히 한 거야? 당연히 어떤 예상은 되죠.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것에 대한 거는 이유는 거의 확실하니까 거의 대부분 뭐 성적 잘 받으려고 뭐 시험이 있는데 시험 통과하려고 이런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한번 또 뒤에다 붙여보면 목적을 한번 붙여볼게요. 그래서 to pass 한 다음에 또 패스에 대한 걸 적어주면 되니까 뭘 패스하려고 하는 거냐 그것까지 같이 적어주면 자 우리가 시험에서 테스트도 되지만 exam도 되기 때문에 so to pass the exam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시험이 있었던 거죠. 시험을 앞두고 이거 안 되겠다. 나 지금 이거 이렇게 하다가는 나 지금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럼 내 지난 몇 개월 또는 몇 년의 내 수험 생활이 물거품 되니까 달려야 되겠다.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I studied hard. 그래서 왜 공부 열심히 했어? To pass. 여기다 to를 붙여줘. to를 붙여주시고 pass라는 동사 원형. 그래서 이 부분을 투부정사라고 하는구나.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구나. 부가적인 정보니까. 그래서 to pass the exam.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 하나 더 해볼까요?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서 뭐 예를 들어서 I got up early. 이것도 많이 나오는 예문이에요. I got up early. 우리가 get 동사 다음에 up을 쓰고 뒤에다 early 붙이면은 이제 여기서 got up은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자고 있다가 이제 일어난 겁니다. got up. 그래서 early니까 일찍 일어난 거죠. 뭐 사람마다 일찍의 기준은 다르겠지만 보통 뭐 우리가 7시, 8시 기준을 했을 때 7시나 6시, 뭐 5시 이때 일어난 게 이제 일찍 일어난 거겠죠. 그래서 I got up early. 그래서 나 일찍 일어났어. 그래서 I got up early. 그래서 이걸 들은 사람이 너 왜 일찍 일어났어 오늘? 뭐 일이 있어? 그래서 I got up early. 그런데 뭐 여기서 뒷부분에 뭘 써볼까요? 뭐 뒷부분에다가 만약에 이제 이렇다고 얘기를 해보자. 만약에 이제 다른 날은 아닌데 다른 날은 좀 늦게까지 자도 되는데 이 날은 이제 친구들끼리 어디 여행을 하러 가기로 한 거예요. 근데 여행을 하러 가기로 했는데 막 점심나절이나 늦게까지 늦잠 자다가 가면 하루가 다 날아가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전날 좀 일찍 자고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막 첫 차를 타고 가는 거죠. 첫 차. 그래서 막 KTX 같은 거 막 첫 번째 출발하는 그런 거 타고 가는 겁니다. 서울역 가가지고. 그럼 이제 그런 거는 타려면은 제 시간에 안 가면은 뭐 칼같이 떠나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그 기차를 놓치지 않고 잡기 위해서 이것도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To catch the train. 그래서 나 오늘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로 했는데 기차가 첫 차예요. 첫 차 놓치면 안 되니까 그 첫 차를 잡기 위해서 여기서 첫 차를 잡는다는 건 이걸 타야 되는 거죠. 타야지만 KTX 표 안 날리니까는. So to catch the trains. I got up early to catch the train.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일찍 일어났다. 근데 그 목적이 뭐냐? 그 이유가 뭐냐? 했을 때 to 플러스 부정사 to, to 부정사의 to를 써주시고 동사 원형을 써주시면서 이것으로 여러 가지 랜덤의 다양한 뜻이 있지만 딱 이 문장 구조를 봤을 때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목적이나 이유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뭐 예문을 더 많이 만들 수도 있죠. 더 많이 만들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기본 교재 가지고 계신 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오늘은 이 영상을 통해서 아 그냥 이런 거구나 이런 게 있었구나 그래서 점점점 내 머릿속에 이제 영어 숲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내가 꼭 책을 봐야지만 아니면 누군가의 영상을 봐야지만 이 내용들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 윈도우 뭐 다 깔려 있잖아요 컴퓨터에. 그래서 윈도우 폴더 클릭해서 들어갔을 때 그 폴더를 열면 그 폴더 안에 내용이 쫙쫙쫙 나오듯이 내 머릿속에 어떤 트리 구조가 있는 거죠. 마인드 매핑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뭐가 있으면은 뭐가 이렇게 딱 그다음에 가지를 치고 그 가지에서 다시 가지를 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들어있을 때만이 뭔가 내가 체계가 잡히고 어떤 틀이 잡히고 내가 어떤 말을 할 수 있을 때 또는 누구한테 설명을 할 때 그거에 맞는 적절한 예문도 말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내가 조금 더 연습도 많이 하고 많이 듣고 하면은 더 자연스러운 발음과 더 자연스러운 예문과 아주 그런 것들로 내 자신의 수준이 업그레이드가 점점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제가 오늘은 이렇게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에서 목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문장 한 번만 읽어보고 오늘 영수배쌤의 요 영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뭐였다? I came here. 그래서 I came here. 왜 왔니? 왜 왔어? 너 여기 왜 왔어? I came here to meet. to를 무조건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to meet Mr. Jones. 존스 씨를 만나려고 왔습니다. 그 다음 I studied hard. 저 공부 열심히 했어요. 저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왜 공부 열심히 했니? to를 붙여주시고 to pass. So to pass the exam. to pass the test 해도 되겠죠. 그래서 시험이 있는데 시험 통과하려고요.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I got up early. 너 왜 일찍 너 오늘 도대체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거야? 제가 친구들하고 기차 첫차 타고 여행 가려고 해서 to catch the train.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예문을 통해서 전체적인 개념을 한번 개념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쨌든 요 용법이잖아요. 사용하는 방법이죠. 용법. 그래서 이 투부정사를 사용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부사적 용법에 대해서 알아봤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저를 이렇게 어떻게 우연히 알게 되셔서 클릭해서 들어와 주시고 소중한 여러분의 시간 20-30분을 내주셔서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조금이라도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혹시 또 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요청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뭐 주로 잘 하진 않는데 앞으로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북이나 이런 것들,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공개를 해서 여러분들께서 저를 컨택하실 수 있도록 제가 그런 장치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영수배쌤의 배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